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36만 명 본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거야? 이건 뭐 개나 소나 공인중개사야 뭐야? 너도 시험 보는구나? 공부하기 좋은 날인데 여기 공부하는 데가 있다던데. 아니 자네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던 청년인가? 할 만큼 하고 있죠. 댁은 누구시죠? 나는 집스커버리 작두인데. 아니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제가 한 1년하고 2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2개월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두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아끼는 동생네 집에 놀러 왔는데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한번 놀러 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광운대생이고 광운대에서 자취하고 있는 26살 이용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용훈아, 너가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어쩌다 하게 됐어? 저는 원래 군대에 있을 때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투자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투자 중에서도 주식 말고는 부동산 쪽에 좀 더 메리트가 끌리더라고요. 좀 큰 돈을 쓰는 일이기도 하고. 너가 1년 동안 지금 쭉 공부를 했잖아. 해보니까 어때? 너가 기대했던 거랑? 제가 기대했던 거랑 달라요. 저 실무 쪽에서 좀 더 메리트를 느끼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중개사 시험 자체는 그냥 거의 90%가 법인 내용인 법을 그냥 쭉 외우는 그런 공부여가지고 지루함을 좀 많이 느끼긴 했어요. 1차랑 2차를 한꺼번에 보고 있어? 아니면 나눠서 보고 있어? 작년 한 9월쯤에 1차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1차 공부를 해서 1차를 붙고, 올해 1월 정도부터 2차 공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모의고사 점수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물어봐도 돼? 75점에서 80점 사이로. 와, 멋있네. 그래도 너가 이제 1차 시험은 합격했잖아.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을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좀 공부법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어? 딱히 공부법이 있지는 않고, 제가 원래 공대생이라서 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생소한 게 정말 컸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래서 처음에 용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좀 많이 봤어요. 오랜 시간 본 건 아닌데 그래도 회독을 좀 많이 했어요. 계속 이해가 안 돼도 보고 해서 용어 자체가 익숙해지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고, 1차는 또 비교적 범위가 작아가지고 2과목밖에 안 되잖아요. 민법이랑 부동산 학개론. 네. 학개론이랑 민법이어서 1차는 그렇게 부담 없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공부 솔직히 요즘 많이 하잖아. 근데 솔직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딱 1차만 놓고 봤을 때. 대학생이 공부를 한다면은, 그리고 뭐 만약 관련 학과라면은 3달 만에도 정말 붙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1차만 했을 때는. 진짜로? 근데 만약 이제 뭐 주부분이나 평소 공부를 안 하시던 분이 할 거면은 정말 최소 반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편하게 붙으시지 않을까.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가 좀 너가 했던 공부랑 차이점이 있어?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해진 법을 외워가는 공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이해하는 과정보다 단순 암기인 부분이 많아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너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봤잖아. 가장 이 공부에서 중요한 게 뭐야? 그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이 국가 자격증에서 보면은 비교적으로 범위가 작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양이 그렇게 막 작다고 보는 시험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시험이 1년 단위로 있기 때문에 공부량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민법을 하다 보면은 학개론을 까먹고, 그래서 학개론 하다 보면 또 민법 까먹고, 또 2차에서는 뭐 공법을 하다 보면은 실무 쪽을 까먹고, 실무 쪽 공부하다 보면은 세법 쪽 까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부는 나한테 맞지 않는 공부인가?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좀 현자 타임을 느끼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래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럴 때 계속 기본서만 보진 않았어요. 계속 기본서만 봐봤자 그 부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출을 그냥 엄청 많이 풀었거든요.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틀리다 보면은 좀 그 충격이라 해야 되나?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머리에 박히는 것도 있고,
문제를 풀면서 좀 더 머릿속에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저는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붙을지 못 붙을지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틀렸을 때 이 문제는 사실 내가 틀려도 되는 문제다라는 감이 오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60점을 넣으면 되는 시험이지 100점 맞으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공부 범위가 100이라고 하면은 100만큼 공부를 해서 60점을 넘는 게 아니고 자주 나오는 60% 정도 범위만 공부를 해서 그 점수를 넘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계속 보다 보면 이거는 사실상 이거 맞추려면은 한 3년은 공부해야 된다 하고 이건 거르는 문제 하는 그런 문제들이 보이면은 그때부터 좀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딱 나올 만한 문제만 푸는 거지. 그렇죠. 근데 공법이 진짜 나도 사실 공인중개사 공부했는데 솔직히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솔직히 좀 쓸데없는 게 많아. 그 시험을 위한 공부기도 해서. 맞아요. 너가 말한 것처럼 세법 한 번 다 훑고 다시 이제 공법으로 가면 이제 세법이 리셋되잖아. 네, 맞아요. 너 어떤 식으로 공부해? 예를 들어 월요일은 세법하고 뭐 화요일은 공법하고 이런 식으로 해? 첫 회독을 할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제가 듣는 인강에서 월요일에는 어떤 과목 틀어주고 화요일에는 어떤 과목 틀어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첫 회독은 그렇게 했고 2회독, 3회독부터는 그냥 일주일 동안은 민법 한번 쭉 훑고 두 번째 주에는 뭐 세법 한번 쭉 훑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대박이네. 그러면은 이제 너가 이제 18일 정도 남았는데 18일 정도 후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자신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어? 중개사가 됐는데 중개사가 됐으면 여기서 공부를 끝내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공부를 더 할 수 있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진짜 너 어떻게 1년 동안 공부했는지 알려줘서 고맙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공부 더 해서 꼭 합격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개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잘 있어.